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베스트 거짓말. 노처녀, 독신으로 살겠다. 학생,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다. 간호사, 한 2주에서 하나도 안 아파요. 여자들,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비행기 조종사,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연예인, 그냥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교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한다면, 친구, 야,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장사꾼, 이거 밑지고 파는 거예요. 아파트 신규 분양,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국회의원, 당선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치인,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선생님, 때리는 나도 가슴 아파. 중국집,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해요. 옷가게, 어머, 너무 잘 어울려. 맞춤 옷 같아요. 국회의원,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법학 교수,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이다. 헌법학자,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나라의 베스트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오늘 거기 베스트 농담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검찰, 이석기 의원의 징역 20년 구형.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월요일 며칠 푹 쉰 다음에 월요일은 참 각별합니다. 물론 그만큼 좀 뭐라 그러나요? 마치 휴가를 오랫동안 즐기고 나온 자리에 복귀하는 그런 병사의 심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이번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횡재에 가까운, 횡재였죠, 횡재. 왜냐하면 보통의 방송국들은 1년 365일 모두 방송을 하죠. 그리고 명절 때는 오히려 더 바쁩니다. 교통 상황도 중계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집 방송이 있기 때문에 더 바쁘죠. 그래서 보통의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미리 녹화를 찍어두기도 하지만 라디오 같은 경우는 현장성이 강하니까 이 방송국 저 방송국 가갖고 가수 같은 경우는 기타 들고 이런 고향 가는 길, 고향 오는 길 이런 데 가서 그 말도 거들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가수이기 때문에. 지난 추석 때 우리가 이틀을 쉬긴 했지만 일요일은 방송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나오고 싶어서 일요일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나흘을 쉰 거죠. 국민TV 라디오가 개국을 하고서 그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방송을 하면서 나흘을 이렇게 온전히 쉰 건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좀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직업병이 생긴 모양인데 매일 방송을 하고서 5일 동안 방송을 하고 이틀은 쉬거나 아니면 제 공연 스케줄, 음악인으로서의 그런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 월요일에 방송하는 게 사이클이었는데 나흘이나 쉬니까 어젠 정말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가서 마이크 앞에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면서 오늘 오프닝 멘트도 좀 즐거운 걸로 해야지. 그리고 오프닝 곡도 좀 즐거운 걸로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랬는데 밖에서 기다리다가 김흥민 PD와 이 바톤 타치를 하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20년 구형 맞았다고. 이거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죠. 얘기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일순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일단 말도 안 되는 내라는 모죄를 적용한 거. 예. 말도 안 되고요. 노치록이 100% 진짜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항상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00% 녹취록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건 내란죄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거다. 네. 기껏해야 유언비어 이 정도. 네. 그 정도겠죠. 그리고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보고서는 좀 몽상에 빠져 있는 현실 감각이 없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들끼리 남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들끼리 심각해서 얘기하는 거라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농단 따먹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내에서는 이건 100% 조작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완벽한 조작은 아니죠. 예. 지금 녹취록 중에서 일부는 증거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그건 일부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100% 조작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100% 이건 녹취록이 조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부가 조작된 것이죠. 그 일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겠지만요. 그런 것처럼 증거로서 효력이 살아있는 녹취록 이걸 그것만으로 근거를 해서라도 이것이 내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버 중에 오버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 오버하면서 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한쪽은 국가 전복 세력으로서 통합진보당 일파를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리고 자기들의 공안몰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봐라. 우리가 가장 열심히 싸우니까 저렇게 우리를 탄압한다. 라고 해서 자신들의 진보주의자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어떠한 사명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자신들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순교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안 좋은 것이죠. 사실 공안몰이를 하고 있는 검찰의 일부 조직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니들 그러다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하지만 이것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공권력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단죄를 시키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는 40여 년 전에 우린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사법사상 암흑의 날, 인혁당 재건이 사건, 판결한 지 몇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예? 유가족들에게는 시체도 보여주지 않고 말이죠. 한편에서는 진보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보는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 모순, 통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80년대 식의 사고방식으로 그때 조직 개념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이라고 한다면요. 의회에 진출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가야죠. 좀 더 투명해야죠. 좀 더 현대적인 어법을 가져야 되죠. 제대로 된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것은 당신들이 잘못했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 농담으로 넘어가겠다 라고 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가갖고 자신들이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 진보 세력 전체를 싸잡아갖고 당신들은 불순 세력이다 라고 몰아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옳지 않은 것이죠. 추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년 구형한 것은 양자 모두에게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중립을 가장해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부당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고 추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지금의 저울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좀 더 진보주의자, 개혁주의자, 민중, 힘없는 사람, 80%, 민주화 세력, 노동자, 농민 이런 부분들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검찰의 20년 구형은 아무리 비난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어떻습니까? 국정원 게이트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 모두 흩어가 설 연휴 보내면서 지역으로 발령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그 수사는 지장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불성설이죠. 인력을 두세 배 더 투입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일을 지금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시키는 겁니다. 정말 국기를 흔드는 그야말로 내란인, 그건 내란 음모가 아니라 내란입니다. 내란. 국가기관이 나서갖고 선거에 개입하는 거는.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거나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 깜냥도 안 되는 그런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쌍심지를 덮고서는 20년을 구형한다는 것. 어떤 욕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날 지나고 연휴 지나고 즐겁게 출근을 했습니다만 끓어오르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락밴드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 드럼과 그렇죠, 드럼. 이 세 가지 악기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건반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전형적인 락밴드의 편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 오케스트레이션을 가미했을 때 대단한 에너지와 더불어서 음악적으로 풍성해지죠. 지금 교실 이디야, 서태지 아이들 95년도가 아니라 서태지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니라 서태지의 음악이군요. 서태지 심포니와 함께한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최초로 락 역사상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었던 밴드들이 있다면은 무디 블루스라는 밴드가 유명하죠. 무디 블루스, 나이트 와인 세틴 이런 곡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했죠. 디퍼플도 오케스트라 연주를 했었고요. 예. 자, 게시판이 지금 오늘 처음부터 제가 흥분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다른 얘기 하셔도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설날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모임 소식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 쪽에 강남 지역의 조합원님들 모여서 지역 협의회 결성을 위한 이러저러한 모임을 한 예정입니다. 거기 우리 서영석 이사님도 가시고요. 저도 가기로 했습니다. 마킹 해놨어요. 이런 얘기 좋습니다. 뭐 아까 얘기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얘기한다면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것들은 법적으로 판결이 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투표로서 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녀님, 조합원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올해는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출첵합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는 교실 이데아 맞습니다. 20년이 넘었었죠. 지금 현재 하는 방송은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미TV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합원님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잘 보내고 이석기 내란 20년 구형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중년 공시생님.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꼴통아이티님, 바보님, 잼뱅이님, 문광님, 락매니아님, 락매니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Rage Against the Machine의 게릴라 라디오 잘 들으셨죠?
같이 가자님, 오케마리님, 윙스님, 예, 모두 반갑습니다. 1월 31일 날 오후에 지금 방송 중인가요? 라고 올려주신 분들 계시군요. 예, 죄송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쉬었어요. 치우지아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서태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 필요하네요. 사실은 명확하고요. 내란 음모죄는 무죄죠.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녹취록 원본이 존재해야 하는데 원본을 파기한 상태이고 증거의 왕인서증? 이게 뭡니까? 네. 이 없음으로 무죄가 당연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고 좋은 방송 하세요. 그렇죠.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털 건 털고 가야죠. 예. 어디까지나 100% 자기들은 아무 잘못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 진보의 그만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그냥 그저 그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죠. 제가 하는 얘기들이 어떤 절대적인 진리 절대로 아니고요. 예, 제가 무슨 공신력 있는 무슨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잘난 척하거나 그런 거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 안타까울 뿐이죠. 도대체 이런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침소봉대해갖고 공안몰이를 해야 되는. 예. 그리고 공안몰이의 뒤쪽에서 혁신을 거부하는 아니면 혁신을 할 여력이 없는 그런 딱한 진보의 한 그늘 말이죠. 에휴, 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라디오 안 나와서 재미없었고 지루한 연휴였어요. 서태훈님, 예. 어디에 안 다녀오셨어요? 저는 강원도 양양군 강연면 회룡리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댁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이랑 아내랑 3명이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목요일 오전 갈 때 4시간 걸렸고 올 때 3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10분 정도 갈 때는 그리고 올 때는 한 50분 정도 막힌 거죠. 그 정도는 막힌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4시간 반 걸릴 때 속초까지 영동고속도로가 2차선이었을 때 편도 1차선씩 또는 동서울이나 상봉터미널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가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5시간 20분이 공식이었고 고속버스는 대관령 가는 그거는 4시간 반이었습니다만 이때는 특히 양평 근처만 가면은 악몽이 시작됐죠. 속초에서 올 때 시외버스를 타고 양평쯤 되면 막히기 시작해갖고 와 10시간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젠 도로가 많이 발달했고 또 GPS를 가지고 실시간 교통정보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리저리 빠지고 다니면서 특히 이제 이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많이 쌓였으니까요. 이렇게 저렇게 국도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괜찮았습니다. 더군다나 도로 자체도 좋아져갖고 이제는 막혀도 4시간이니까 말이죠. 네.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직도 운 좋게도 어머니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엄청 늙으셨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외부의 자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둔감하시고 당신이 먼저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바둑만 두시죠. 혼자서. 운동도 안 하시고요.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뇌출혈이 온 다음부터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 건강이 좋아지시고 좋지만 방금 하신 이야기도 자꾸 까먹으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슬픈 것 빼놓고는 두 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저 같은 사람에는 축복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저에겐 고향이 아니죠. 30년 전부터 두 분이 사시긴 했습니다만 저에게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또는 본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저의 본적지는 경북 영양이니까. 어머니 본적지는 경기 광주인데요. 어머니 본적지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본적지는 많이 갔으니까요. 예. 제 아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저희 집이죠. 지금 자기한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같이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던,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지금 살고 계신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이제 친가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가 자기 인생에 미친 영향이 훨씬 많습니다. 소위 말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보다는요. 네, 그런 거. 여름애님, 항상 생각하는 건데 성폭행범이나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사회적이고 피해자에게 준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범죄 몇 년 때리지도 않고 정적 때리는 데는 오버를 해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0분 동의합니다. 여름애님. 캡틴님, 하하, 개가 웃을 일이군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캡틴님과 같은 분이 계시면은 우리에게는 미래를 일구어 나갈, 미래를 위해 싸울 그런 동력이 있어. 이렇게 기분이 나는 것이죠. 공권력에 의해서 상처받은 가슴, 바로 옆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 덕분에 상처를 애써서 봉합하고 앞으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펄잼님, 이 닉네임 정말 마음에 듭니다. 펄잼이라니. 몸이 안 좋아서 듣고만 있었는데 역시 허전. 노다우트에 뉴 신청하신다고요? 아프지만 한 주를 새롭게 힘내야 되겠어요 하셨어요. 오늘 2부에는요.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모시고 1954년도 스위스 월드컵 그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소치 동계올림픽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무엇보다도 이번 설 연휴 때 미국의 2대0, 멕시코의 4대0으로 졌습니다만 국가대표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통해서 남긴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짧게. 골드문트님, 20년 구형은 검찰이 때린 구형이잖아요. 검찰이 사형을 때리든 무기를 때리든 그건 검찰 진원들 생각이죠. 재판부 판결이 중요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2년이 아니고 20년을 때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재판부, 존경하는 재판장님, 무죄로 하시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라고 압력을 넣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저는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진짜 우리 후손에게 이런 사회를 물려주면 안 되는데 락매니아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눌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야 말았으니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검은별님 출첵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개들은 귀가 참 발달했다고 하던데 견찰이란 말도 개에겐 미안하네요. 귀가 발달한 거랑 쓸데없이 예민한 거랑 좀 다르죠. 그죠? 예, 쓸데없이 예민하고 쓸데없이 레드핫 칠리 페이퍼스의 음악을 신청해 주신 분들 계시군요. 풀코님. 농담죄로 2월 정도 구형이 맞을 텐데. 달구지님. 그러게요. 오케마리님께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부정 채용과 예상 전형 의혹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 나 전 의원의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하고 나 전 의원의 저서를 위원회 자금으로 나 전 의원의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뽑은 다음에 알았다라고 했는데 저서를 위원회 자금으로 구입해서 배포했다고요? 아이고 참나. 보자. 연봉도 얼마 되지 않은 NGO에 외국 명문대 석사까지 마친 사람이 입사해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것을 되려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밝혔대요. 자,
또 나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펴낸 책 무릎을 굽히면 사랑이 보인다 500권을 위원회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책감이 1만 3천 원이 650만 원에 상당히 공금이 쓰인 셈이더라고요. 또 없었던 스페셜위원회가 원래는 없었는데 취임 뒤에 이전에는 없었던 월 300만 원의 임원 활동비와 월 100만 원의 차량 유지비를 신설했다고요. 야, 그러면 한 600, 그 뭡니까? 위원장 월급이 600만 원이라고 쳐도 600만 원보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임원 활동비 300에 월 100만 원이면은 1년에 1억 2천. 으아, 죽이는군요. 스페셜위원회 관계자는 책 내용이 개인 홍보가 아니라 스페셜 올림픽에 대한 것이고 인쇄도 스페셜위원회로 귀속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각 시도와 후원업체들에 보내준 것. 인터넷에서는 예전에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더니 거기 가서도 그러네. 라고. 예. 일단 부정채용에 대해서는 정말 뽑은 뒤에 나중에 알았다라고. 예. 글쎄요. 저는 한겨레 신문이 카더라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중동 같은 그런 찌라시 신문에서 하는 수법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한겨레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죠. 복수로 이렇게 취재를 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게 제보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맞춰본 다음에 보도할 가치가 있다. 보도할 팩트가 맞다라고 했을 때 보도를 했을 거라고 믿고요. 더군다나 당사자의 반론권도 성실하게 보도를 해줬습니다. 의혹이 있고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보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에 갖고 있는 최소한의 그런 신뢰죠. 조중동은 일단 전 잘 믿질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체를 왜곡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 신문에 맞선다고 해갖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저희 국민TV도 마찬가지죠. 이 선정성에 매달리다 보면은 자꾸 유혹이 생겨요. 충격적인 표현을 통해서 일단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에 빠지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신뢰합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행동을 해도 전혀 놀랍지가 않은 것이죠. 그죠? 후속 보도가 이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정말 옳지 않죠.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빙산의 일각처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저들에겐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소위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알아서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도 않고요. 그래 절대량으로 비교한다면은 저들이 얘기하는 건전한 보수, 애국 세력들, 이 부패 정도에 비하면은 정말 양반 중에서도 상양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몹시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개혁 세력의 정서입니다. 예. 풀구님,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푹 쉰 만큼 힘내서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연휴는 남동생 해외 출장 중이라서 엄마랑 둘만 있으니까 적적하기도 하고 해서 둘이서 캠핑 갔었네요. 따님이신가요? 10수년 만에 단둘이 술도 한잔하고, 비 오던 토요일 저녁 소고기 구이와 위스키 콕을 마시던 사진 올려봅니다. 버번 위스키였습니까? 예, 위스키 콕은 저는 아무래도 아메리칸 위스키, 콜라가 미국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위스키가 저는 콜라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향도 그렇고. 그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주 원료로 하잖아요. 그 향과 콜라의 향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잭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위스키와 콜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잭콕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소고기는 웰던으로 구우셨나요? 약간 불고기가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미디움이나 미디움 레어를 좋아합니다. 그냥 폼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맛있어요. 네. 부드럽고 육즙도 이렇게 살아있고. 이 와인 생각도 나고 뭐 그러네요. 그것보다도 일단은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술을 마시면서 살아온 결과 술맛 중요하죠. 그러면서 며칠 동안 이 SNS를 달궜던 소주의 유해성에 대한 글 과장되어 있고 과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신빙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자업자득인 것이 있는 거죠. 뭐냐면 한국의 소주는 화학주라고 매도될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도 싸게 만드는 그런 곡식 고유의 맛과 향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알코올을 뽑아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러저런 조미료를 넣으니까 말이죠. 몸에 해롭다 안 해롭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개성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술 자체로서의 그런 풍미가 떨어지는 것이죠. 가격 대비 성능으로 본다면 최고죠. 예.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정말 최고고 숙취도 약한 편이죠. 아주 약한 편입니다. 그렇죠. 거의 순수한 알코올에다가 약간의 조미료 몇 개만 넣은 거니까요. 미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밥 3끼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술도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는 더 이상 싼 맛에 취하는 그런 술들이 아니라 싱거워 갖고는 소주 타갖고 먹는 소맥 이런 걸로만이 아니라 맛과 향을 느끼면서 그윽하게 1등급 한우와 함께 1등급이 아니라도 좋죠. 좋은 사람이랑 같이 술 먹을 때 그런 분위기를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술들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튼요. 맛있는 술 마시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같이 마시느냐 이거죠. 누구랑 같이. 이게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래요. 예, 점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그렇죠. 예, 재수없는 사람이랑 같이 술 먹으려면 그게 술이 넘어갑니까? 넘어가더라도 그냥 붓는 거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술이나 진탕 먹자. 술이 취하면 좀 미운 얼굴도 좀 예뻐 보이겠지. 예? 재수없는 소리도 좀 순화돼서 들리겠지라고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